이인구 씨는 42살입니다. 회사에서는 과장이고 집에서는 남편입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넥타이를 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내 수진 씨는 말이 적은 사람입니다.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간격으로 움직입니다. 둘 사이엔 아이가 없습니다. 대신 하얀 털을 가진 반려견 몽이가 있습니다. 몽이는 집안의 유일한 활기였어요. 작은 발로 폴짝 뛰며 꼬리를 흔들고 눈을 반짝이며 인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당신이 와서 좋아요. 그 말이 들리는 듯 했지요. 인구 씨는 그 눈빛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상사의 눈치를 보고 억지 웃음을 짓고 돌아온 밤. 그를 반기는 건 몽이뿐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은 몰라도 이 녀석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겠지. 그날부터 산책은 그의 유일한 취미가 되었습니다. 손에 리드줄을 쥐고 집을 나서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고 낙엽이 바닥을 스쳤습니다. 거리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몽이는 그 사이를 걸으며 천천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길에서 그는 가끔 낯선 이들을 만났습니다. 주로 젊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지요. 와, 너무 귀엽다. 이름이 뭐예요? 그럴 때마다 인구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몽이에요. 4살이에요. 그 대화는 몇 초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짧은 순간이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느낌. 그건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인구 씨는 스스로를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냥 인사잖아. 별 의미 없어. 하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점점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몽이랑 좀 걸으려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미묘한 기대가 숨어 있었지요. 퇴근길 같은 시간, 같은 길. 그곳에서 그는 다시 그녀를 봤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미소가 예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몽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얘 너무 사랑스럽네요.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그 길에 있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게 웃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몽이는 참 복이 많아요. 이렇게 다정한 주인을 만나서요. 그 말에 인구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대답했지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복이 많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서로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오늘 늦었네. 응. 몽이 산책 좀 오래 했어. 짧은 대화가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묘한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몽이는 그의 발밑에 앉아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시선이 따뜻했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밤은 깊어갔습니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몽이의 흰 털 위에 고요히 떨어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이인구 씨의 인생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산책길의 우연한 인사가 그의 결혼 생활을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이후 이인구 씨의 하루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침 출근길보다 퇴근길이 더 기다려졌습니다. 책상 위에 시계 바늘이 조금만 빨리 움직이길 바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회사 일은 여전히 반복이었고 상사의 말투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모든 피로의 끝에 작은 설렘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공원 벤치 근처에서 종종 마주치는 여자. 미연. 그녀는 늘 몽이를 먼저 반겼습니다. 몽이야, 오늘도 예쁘다. 그녀가 손을 내밀면 몽이는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인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얘는 사람을 잘 알아봐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사랑받고 자란 애들은 다 티가 나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애는 티가 난다. 그 말은 꼭 자신에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 수진 씨의 옆모습을 오랜만에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는 TV 앞에 앉아 뉴스 자막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했고 익숙한 공기 속에서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없어졌을까? 그는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어땠어요? 그렇게 물으려다가 그저 나 샤워 좀 할게. 그 말만 남겼습니다. 물소리만이 욕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다음 날 그는 퇴근 후에도 집에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몽이의 리드줄을 들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역시 그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늦었네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좀 많았어요. 요즘 다들 힘들죠? 그러게요. 그래도 몽이랑 나가면 좀 나아요. 저도 그래요. 사람보다 강아지가 더 편하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사람보다 강아지가 편하다. 그녀의 말은 어쩐지 자신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반려견 이야기를 꺼냈고 그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괜찮아요? 그의 마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예, 뭐 잠깐이라면요. 작은 카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이 시간 좋네요. 네. 오랜만에 이런 대화 같아요. 저도요. 사람 냄새 나는 시간이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 이상의 만남이라는 걸. 하지만 돌아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수진 씨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 회사 일이요? 요즘은 산책 안 해요. 그의 손에 쥐어진 리드줄이 그 순간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응, 피곤해서 그냥 커피 한 잔 했어. 커피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습니다. 그래. 그냥. 그는 말을 짧게 잘랐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인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숨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새벽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몽이는 그의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는 듯 했습니다. 주인님 괜찮아요? 그는 한동안 그 눈을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몽아. 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 그의 인생을 뒤바꿀 파도가 되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고 몽이의 흰 털 사이로 낙엽이 자주 붙었습니다. 이인구 씨는 그날도 퇴근 후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리드줄, 마음엔 조용한 기대. 그녀는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손에 쥔 채 그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늦으셨네요. 회사에서 일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도 오셨네요. 몽이 기다렸을 텐데. 그녀는 몽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끝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뭐가 잘못일까? 그냥 사람 냄새 나는 대화일 뿐이잖아. 하지만 그 마음의 변명은 조용히 균열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 수진 씨는 우연히 그의 코트를 정리하다가 작은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카페 소 아메리카노 2잔.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퇴근이 늦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얼굴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엔 평소보다 반찬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고요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요. 응. 회의가 없었어. 그래요. 짧은 대화가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요즘 커피 많이 마시죠? 그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그냥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회사 근처면 좋죠. 따뜻하고. 그 말투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표정이 그에게는 어떤 추궁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식사 후 그는 방으로 들어가 양복을 벗었습니다. 그때 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구 씨. 응. 몽이 산책은 내일 내가 할게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가끔은 혼자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고 몽이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몽이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몽아, 나 왜 이렇게 됐을까?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올 때 수진 씨는 말없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몽이가 그의 발 앞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신으려던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회사만 갔다 와요. 왜? 몽이는 내가 데리고 나갈게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서늘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퇴근 후 텅 빈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녀 미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는 손에 쥔 리드줄을 바라봤습니다. 몽이가 없는 리드줄. 그것이 그의 마음 같았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는 비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단순한 신뢰가 아니라 자신의 삶 그 자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현관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마치 그를 시험하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엔 수진 씨와 몽이가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몽이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친 듯한 오래된 슬픔이 있었습니다. 인구 씨.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면 되니까요. 그 말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비는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몽이는 그의 무릎 위에 올라와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몽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대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 결심은 아직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흔들리는 결심이 이인구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말이 줄었고 나 역시 괜히 말을 아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이 그대로 식어갔고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리니 아내가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어깨를 자주 토닥여줬지요. 언제부터인가 그게 어색해졌습니다. 밥 먹었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응, 조금 전에. 짧은 대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엔 너무 많은 것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운함, 체념,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미련 같은 것들. 나는 무심코 바닥에 앉아 비숑 몽실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녀석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몽실아, 너라도 행복하면 됐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아내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불 꺼진 집안에서 내 안의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랬니? 그건 내 안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신혼 때 우리 웃고 있던 아내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활짝 웃던 나. 그 사진 속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고 따뜻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땐 참 좋았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아릿하게 찔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것부터 해보기로 했습니다. 식탁 위에 아내가 좋아하는 김치를 꺼내고 밥을 데워두었습니다. 그녀가 나왔을 때 잠시 멈칫했습니다. 밥 해놨어. 짧은 말. 그녀는 놀란 듯 나를 쳐다봤습니다. 웬일이야? 그냥 오늘은 내가 좀 먼저 먹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린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짧은 아침 식사 후 아내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몽실이랑 산책 가. 오늘 날씨 좋더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엔 여전히 나를 향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몽실이는 여전히 꼬리를 흔들며 나를 앞질러 갔습니다.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다시 흘러갈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말에 같이 나갈까? 오랜만에.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지. 몽실이도 좋아하겠네. 짧지만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날부터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내 안의 후회가 조금씩 희미해지고 대신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그녀의 손끝이 이불 속에서 내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잃은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침묵보다는 나았습니다. 아침이면 서로 인사를 건넸고 저녁엔 하루의 피곤함을 나눴습니다. 그 작은 대화들이 우리 사이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 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몽실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함께 걸었습니다. 길가의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녀가 나란히 걷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은 참 조용하지.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그게 좋아. 그녀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평온함이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멀리 갔던 것 같아. 응. 나도 알아. 미안했어. 이제 알면 됐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렇게 따뜻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따라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 우리 둘과 몽실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하나의 가족 같았습니다. 아니, 원래 그랬던 것이지요. 나는 잊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먼저 잠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 끝을 정리해주고 불빛을 낮췄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평온한 리듬이 내 마음까지 안정시켰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나 다시 잘해볼게. 그 말은 나 자신에게도 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몽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내 발치에 앉았습니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다시 시작하자. 그날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 마음에는 오래된 설렘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터 국밥집 앞에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 기억나? 우리 신혼 때 자주 왔잖아. 그럼. 너는 늘 순댓국, 나는 콩나물국밥. 맞아.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 묵은 상처를 덮는 듯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손끝에 온기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다시 걷는 거네.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번엔 천천히 가자. 그녀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몽실이가 앞서 달렸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삶이란 참 묘했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다시 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멀어질 때가 있지만 돌아오면 더 단단해집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한동안 길을 잃을 뿐 다시 걷기 시작하면 그 길의 끝엔 늘 서로가 있다는 것을. 이인구와 그의 아내는 그날 이후 매일 함께 걸었습니다. 그 길엔 특별한 풍경이 없었지만 서로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